위암이에요. 아, 맞습니다. 저도 저희 외조모가 위암이 있으셔서 유전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또 걱정이더라고요. 네. 자,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위암의 전조 증상은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소화장애라고요, 서희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암들이 다 전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지만 특히 위암은 좀 더 그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위암은 이 몸을 아주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이기 때문에 살이 특히 빠지죠. 환자 60%가 위암 환자의 60%가 체중 감소를 거의 다 경험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다이어트를 굳이 안 했는데도 6개월 이내에 평소 체중의 한 10% 이상으로 감소한다면요. 반드시 일단 위암을 꼭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음식을 삼킬 때 좀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뭐 구토를 한다든지 위가 조금 붓거나 더부룩하다 이런 아주 흔하지만 소화장애가 아주 몇 달 동안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위암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내 암 유병률 3위 유방암의 전조 증상 함께 보겠습니다. 유방이나 겨드랑이에 멍울이 생긴다. 네, 자 유방암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한쪽 유방에 이렇게 멍울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거든요. 네, 특히 평소에 부드러운 부위가 유독 딱딱하게 이렇게 변해서 만져진다면 유방암을 더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병이 조금 진행이 됐다면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임파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데 또 멍울이 이렇게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네. 보시면 일단 똑바로 서서요. 한 손을 머리 위에 놓고요. 다른 손에 손가락을 모두 펴줍니다. 그리고 머리 뒤에 대놓았던 이 팔 아래에 이 유방을 부드럽게 만져본 후에요. 멍울이 딱딱하게 만져보는지를 찾는데 그 유륜을 주의로 해서 검지, 중지, 약지를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반대쪽 유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집에 가서 다음은 이 와이프한테 꼭 알려줘야 네, 돼요. 맞습니다. 집에 가서. 사실은 그러면 남편이 해주시면 남편이 좋죠. 부인을 네, 이렇게 하시는 해줄 거는 수도 너무 있잖아요. 좋죠.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그다음, 본인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네. 더 자세하게. 야 여기 뭐 딱딱한 거 있어. 예. 금방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주 네.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제 겨드랑이 쪽에 멍울을 확인할 때는 한쪽 팔을 책장과 같이 이렇게 딱딱한 표면을 일단 올리고요. 네. 이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를 만지면서 멍울이 생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반대쪽 겨드랑이도 똑같은 방법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30세 이후의 여성들을 유방학회에서는 매월 이렇게 자가 검진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폐경 전 여성 같으면 생리 직후가 가장 유방이 부드럽거든요. 그때 해주시고 폐경 후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날짜나 맞춰서 매월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대장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건지 알아볼 텐데요. 어떤 증상일까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변비, 복통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변비를 갖고 계신 모든 분이 대장암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 변비라고 하는 증상 징후는 대장암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대장암이 우리 몸에서 자라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변이 지나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장의 연동 운동을 느리게 해서 변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대장암을 진단했던 당시에 그분들에게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변비와 그리고 복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아까 허리둘레도 재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장암으로 발견되신 분들이 특정 우리 신체의 부위가 다른 분보다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느 부위일까요? 홍기 씨, 어딜까요? 저는 이 변비도 있고 막 이 복통이 있고 막 그러면 이 허리요? 배 둘레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장암 발병률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대장암이 있었던 분들을 확인해 봤더니 네. 이 엉덩이 둘레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실제로 이 엉덩이 둘레가 8cm 정도 정상인보다 늘어난다고 하면은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약 15% 이상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생각해 볼까요? 엉덩이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 몸속에 내장 지방이 더 많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그거에 따른 대사 질환, 인슐린 수치의 변화,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 등으로 인해서 대장암 발생이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이 꼭 대장암 위험성뿐만 아니라 엉덩이 둘레로 알 수 있는 건강 정보가 또 있다고요, 교수님?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엉덩이 둘레가 두꺼우면 허리도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엉덩이 둘레는 허리 둘레와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비율이요? 네, 그래서 이 비율은 얼마나 그 복부 비만도가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허리가 굉장히 얇아도요, 엉덩이가 유난히 작다면 체중은 나가지 않아도 복부 비만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굉장히 엉덩이가 커요. 그런데 허리가 잘록해요. 예, 이런 경우는 굉장히 건강 유익한 복부 비만이 전혀 아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이렇게 나누어서 비율이 남성은 0.9 이상, 여성은 0.85 이상이면 아까 얘기한 그 복부 비만의 지표가 돼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엉덩이 이제 어느 부위로 또 재야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엉덩이 둘레는 어떻게 재면 될까요? 네, 화면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엉덩이를 일단 누구나 만져보면 이제 가장 넓은 부분이 다 있어요. 네, 주관적으로 넓은 부분. 네, 그 제일 부위를, 넓은 부분? 네, 그냥 네. 그 넓은 부분을 줄자로 그냥 이렇게 둘레를 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네요. 우리 네. 또 대표로 문영민 선생님과 자, 재보실까요? 자. 오늘 아주 저 허리보다는 비도 엉덩이가 네.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알아요? 왜요? 네. 늙으니까, 아니, 나이 먹으니까 엉덩이는 없어지고 배만 나와. 저도 나이 드니까 엉덩이는 작아지더라고요. 그죠? 네. 네. 제 기억에 옛날에 선생님 제대할 때 거의 일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허리 둘레가 104cm이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렇게 주관적으로 제가 네. 두꺼운 부위를 일단 한번 이렇게 주관적으로 한번 선생님 짚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어디가 엉덩이냐고요? 그거를 제가 결정을 해볼까요? 어디요? 네, 그냥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부위로 하겠습니다. 네, 제일 그냥 풍성한 그냥 부분이 풍성한 부위로 해서 이렇게 예, 잡아주시고요. 재면 된다고 하네요.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부위로 제가 잴까요? 네, 이렇게 해서 돌려서 쟀더니 105. 105요? 일자야, 일자? 정말 일인데. 싸나 105나 무슨 분이. 이건. 빼주세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0.85 이상이시잖아요. 거의 1 나오셔서 아주 전형적인 복부 비만이십니다.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어머, 왜일이니? 자, 그러면은 엉덩이 둘레, 뭐 허리 둘레 재가지고 비율이 뭐 얼마 이상 되면은 어떤 상태다라는 거 우리게 뭐 나온 수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 남성은 0.9, 예, 여성은 0.85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문영 선생님은 0.85 이상이 충분히 넘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 선생님, 그렇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네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104, 105 이렇게 나오니. 맞습니다. 어떻게 네네. 좀 관리를 하시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하세요. 네네. 이걸 가르쳐 줘야지. 의사 선생님들은 맨 나오면 당신은 여기가 안 좋아. 당신은 네네. 여기가 나빠. 맞습니다. 이거만 그 네.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요. 네, 너무 처방을 지당하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방법도 너무 네. 단순한 방법인데 살을 빼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 아, 네, 역시 뭐 다이어트가 참 뭐 건강에 뭐 척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 교수님들이 특별히 이제 비만 관리 비법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뭐 또 밥 안 먹고 또 운동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실 거면은 안 들을란다. 죄송합니다. 한번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네. 그래서 진짜로 안 들으실까봐 제가 그 방법이 아닌 방법인데요. 사실 나이 들어서 살을 뺄 때 밥을 안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히려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비만 관리할 때 섭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요즘에 알고 있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중에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요. 그런데 우리 또 서희선 교수님께서 네. 비타민 C가 가득 들은 식자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듬뿍 그래요? 들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건지 공개해 주시죠. 옆에 그 뚜껑 안에 들어있는 네, 건가요? 바로 지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개합니다. 자, 아. 파프리카네요, 파프리카. 아프리카인데 뭐 좀 네. 흔한 거, 파란색. 그렇죠. 어디가 들어있는 건데? 흔한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비타민 C 하면 사실 뭐 새콤한 과일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체류 중에서요. 과일보단 채소에 비타민 C가 더 많고요. 채소 중에서는 바로 파프리카. 그것도 빨간 미니 파프리카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이 빨간 미니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C가 100g당 207.75mg이나 들어있고요. 또 더 흔하게 우리가 접하는 이 초록 일반 파프리카 있죠. 여기에는
162mg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파프리카가 그만큼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비타민 C가 비만 관리에 굉장히 뭐 효과가 좋다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국내에서 이 아주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요. 식품으로 먹어서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한 군이 비만 위험이 굉장히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비타민 C가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농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 비타민 C가 가득 들은 음식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좀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을까요? 이 조리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비타민 C는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아주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어떤 지용성 비타민들도 같이 살리려면 아주 살짝만 약하게 볶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주 고열에 팔팔 끓이시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비타민 C가 말이죠. 이 고추에 많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냥 청양고추만 그냥 하루에 10개씩 그냥 먹거든요. 그냥 오늘은 그냥 이거 끝나자마자 마트에 가서 파프리카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냥 그걸 좀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파프리카. 저도 그 생각했어요. 가면서 파프리카 엄청 사가야 되겠다. 이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뭐 저희가 이제 좀 흥분하기는 좀 이른 게 이 얘기를 들으면 더 귀가 솔깃할 것 같습니다. 비만 관리에 더 좋은 비법이 있는데 바로 허리 관리에 좋은 운동법이 있다고 그래요. 운동법이요? 바로 그 운동법이 일본의 한 방송의 전파를 타서 실험을 했는데 2주 만에 무려 허리둘레가 20cm나 빠진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운동법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이 운동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은 요즘 많이 즐기시는 근데 와인 있죠. 네. 집에서 이제 와인 따는 기계랑 비슷하다고 해서 일명 와인 따개 운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이제 비슷한 이거 말고 저는 이제 와이드 스쿼트라는 거를 이렇게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아주 굉장히 유사해요. 이렇게 편하게 하고선 보통 그 우리 와인 따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발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네 발걸음을 좀 벌려주고 무릎을 굽히면서 와, 팔을 들어주는구나. 자 이렇게 자 요게 우두둑 난리 났네. 네, 제 무릎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이렇게 해서 마치 여기 뭐 넣고서 뭘 이렇게 딱 찌그러뜨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대퇴사두근부터 해서 빨리 말씀하세요. 이게 제대로 하면 하나, 둘, 선생님, 뒤꿈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꿈치는 처음에는 이제 붙이고 시작하시는데 올려서 힘이 생기면 내릴 때 다시 이렇게 나중에 힘이 하늘을 생기면 나른다고 생각하시면 뒤꿈치도 올려주는군요. 뒤꿈치 올려주죠. 천천히. 아, 선생님 굉장히 유연하시네. 네, 속도보다도 자세와 이 근육이 저항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7번 했거든요. 네. 8번. 자, 이게 지금 한 세트입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근데 힘든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교가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예. 네. 와인 지금 따개. 선생님이 와인 따개처럼 그렇죠. 네. 진짜. 동작을 똑같이 하시네요. 네. 자, 실제로 이렇게. 그리고선 이 드실 때, 여기 내릴 때 호흡을 후 내쉬면서 팔 뒤꿈치를 들어주고 네. 다시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렇다면 이게 얼마큼 내려가야 되느냐. 네. 내려가실 때는 이 허벅지 안쪽이 있잖아요. 네. 이 안쪽에 그 페트병을 넣고 이렇게 약간 찌그러뜨린다는 생각으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더 많이 벌리면 네. 훈련이 되시면 더 많이 벌리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한 마리 봉황이야.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정도 힘을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진짜 힘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페트병을 직접 넣고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 돌이에요, 돌. 네. 우리예요? 네. 그럼 우리 박현규 형규 씨가 씨가 한번 해보세요. 복근의 왕이잖아요. 한번 네. 근육 한번. 제가 왕년에 또 이제 머슬 매니아 출신으로서 오, 멋지다. 아, 허벅지 파이팅! 갑니다. 보여줘. 자, 자신 있습니까? 자, 버터플라이 이렇게 쭉 올렸다가 우와. 그래서 자, 요거를 오, 안다는데? 자, 이렇게 다리를 해서 모아야 넣고 되죠. 그러면 찌부러뜨린다는 느낌으로 갑니다. 네. 다리를 모아주세요. 네, 모아서. 아, 잘한다. 아니, 뒤. 네, 그렇게 고기도 하고 모아서 이렇게 예. 내 관력 끝. 네.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렇게. 너무 잘하셨어요. 찌그러졌어. 야, 훌륭하십니다. 네. 좋죠. 와인이 성공적으로 따졌습니다. 비싼 와인이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와인 따개 운동법까지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요. 네. 복현규 씨 대단한데요. 우리 선생님도 정말 대단하시고. 네. 자, 일단 해봐야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37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성인데요. 배꼽 주변 뱃살 둘레가 너무 안 빠져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정말 뱃살을 빼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운동하세요, 그러면. 사실 이 뱃살 주변에 살을 뺀다고 할 때 많은 네.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윗몸 일으키부터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윗몸 일으키를 하는 경우에는 복근에 대해서 자극을 주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실제로 배꼽 주변에 있는 이런 지방이나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결국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네.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께서 다리를 만져줬는데 하체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저도 있습니다. 연이 일부러 있어서 나오신 것 그건 같은데. 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인정.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은 아마 네. 뱃살에 있는 그 친구들도 아마 다 이사 갈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역시 뭐 식단 계속해서- 관리와 운동이라는 네. 말씀이요. 네.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목을 만져보니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부분에 딱딱한 부분이 만져지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상 신호일까요?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목 부분. 서희선 교수님. 네.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갑상선을 좀 만져보셔서 이렇게 침을 삼키면서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져지는데 네. 유방도 그렇고 사실 목도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그 결절은 말랑말랑한 건 주로 양성,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일단 뭐가 딱딱하다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혹시 물렁물렁 하던 게 딱딱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시고요. 처음부터 만졌는데 딱딱한데 또 아프지도 않다면 이것도 사실은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초음파로 얼마든지 바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중년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하체 둘레를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허벅지 둘레를 보면 심혈관 질환,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죠. 네, 허벅지 둘레를 어떻게 재면 되는지 우리 유병 교수님께서도 정확히 알려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보통 우리가 뒤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보시면은 이 엉덩이에서 허벅지가 내려오는 그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네. 그 나오는 부분. 주로 이쪽에 이제 살이 접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주름이 생기는 그 부분을 재시면 됩니다. 네. 아까 복형